젊은 시절 열심이라는 단어를 믿었다. 밤을 새워 일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열심히 일한 자보다 냉정하게 판단한 자가 먼저 앞서갔다. 누군가는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냉정해야 합니까? 나는 대답했다. 감정에 흔들리면 기업도 사람도 오래가지 못한다. 많은 사람은 열심히 살고도 가난하다. 그들의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다. 방향을 묻지 않고 달리기 때문이다. 노력은 연료지만은 냉정함은 핸들이다. 핸들이 없는 차가 어디로 가겠는가? 나는 임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말하라. 정의감이 아닌 현실로 판단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감정의 포로가 된다. 그러나 리더는 감정을 넘어서야 한다.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통제다. 열심히 한다는 말 뒤에는 종종 불안이 숨어 있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은 더 바쁘게 움직인다. 그러나 진짜 강자는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불안을 분석하고 그것을 에너지로 바꾼다. 나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도 매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지금 우리가 흥분해서 움직이는가?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는가? 혁신은 뜨거운 열정에서 나오지만 그 열정을 다스리는 것은 언제나 냉정한 머리였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열심히보다 냉정해져라. 감정의 온도를 낮추면 기회가 보인다. 기회는 언제나 시끄러운 열정보다 조용한 판단 속에 숨어 있다. 많은 이들이 냉정한 사람을 차갑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다. 그것은 뜨거운 감정을 조용히 눌러 방향을 잃지 않는 힘이다. 나는 회의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화가 나도 실망해도 그 자리에서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사람이 감정에 끌려 판단을 내리면 그 순간 이미 결과는 흐려진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실패가 아니었다. 감정이 판단을 대신하는 순간이었다. 한 번의 분노가, 한 번의 자만이 수십 년 쌓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삼성의 위기가 닥쳤을 때 많은 임원들은 지금은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기다림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침착함으로 포장하는 순간 조직은 이미 변화를 멈춘다. 냉정함은 결코 감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기쁨, 분노, 불안, 욕망, 그 모든 감정의 흐름을 알아야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내 안의 불안을 이용했다. 그 불안이 나를 깨어있게 만들었다. 불안은 나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혁신의 촉매였다. 사람들이 말하는 집착이란 결국 통제된 불안의 다른 이름이었다. 냉정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사용한다. 필요한 순간에만, 필요한 만큼. 그 절제가 바로 냉정의 본질이다.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감정으로 일하는가? 판단으로 일하는가? 냉정은 차가운 재능이 아니라 훈련된 의지다. 그리고 그 의지야말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자본이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시장과의 흐름에서도 항상 한 걸음 떨어져 있었다. 그 거리가 나를 살렸다. 리더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람에게 휩쓸릴 때다. 감정이 앞서면 이성은 뒷전이 된다. 좋아하는 사람의 의견이 옳게 들리고 싫은 사람의 말은 틀려 보인다. 그 순간 판단은 이미 기울어진다. 냉정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온도를 조절한다. 정이 지나치면 눈이 멀고 이해관계가 얽히면 결정을 흐린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경영자는 사람을 사랑하되 감정에 빚지지 마라. 거리란 냉담이 아니라 시야다. 너무 가까이 보면은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 한 걸음 물러서야 비로소 구조가 보인다. 그래서 나는 회의 중에도 종종 자리를 비웠다. 열띤 토론 속에서는 진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조용히 혼자 서 있으면
흥분이 가라앉고 진짜 문제가 드러난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이미 늦었다. 모두가 사는 주식을 살 때 나는 조용히 팔았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나는 냉정하게 계산했다. 군중이 뜨거워질수록 나는 차가워져야 한다. 왜? 이건 나의 오래된 원칙이었다. 냉정한 거리는 나를 보호하는 방패였다. 가까워지면 감정이 스며들고 감정이 스며들면 이익이 흐려진다. 그래서 나는 늘 마음속에 경계선을 그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판단은 흐려지고 그 흐림이 곧 손실이 된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세상에 많다. 하지만 냉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은 드물다. 그 거리 속에서만 진짜 부가 자란다. 결정의 순간은 언제나 뜨겁다.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리고 그 한마디가 수천억 원을 움직인다. 그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다. 냉정함이다. 나는 종종 직원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옳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편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두 질문의 차이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편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감정에 기대고 옳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두려움을 감수한다. 냉정함은 그 두려움을 견디는 힘이다. 삼성이 위기를 맞았던 시절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했다. 버린다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럽다. 하지만 냉정한 자만이 버릴 수 있다. 감정이 앞서면 붙잡게 되고 냉정이 앞서면 선택하게 된다. 나는 그때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모든 익숙함을 의심하고 감정이 깃든 관행마저 끊어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차갑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냉정함이 없으면 혁신은 결코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냉정한 결단은 종종 외로움을 동반한다. 박수 소리는 잠시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반대한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견디는 순간 한 단계 높은 세계가 열린다. 진짜 리더는 확신보다 의심 속에 산다. 자기 판단을 끝없이 검증하며 감정이 아닌 근거로 자신을 다진다. 냉정한 결단은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책임감이 부딪혀 만들어내는 불꽃이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냉정함이란 멈춤이 아니라 움직임을 정확히 통제하는 예술이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정적인 실패는 철저히 경계했다. 넘어지는 건 괜찮지만 이유를 모른 채 넘어지는 건 죄다. 많은 사람이 실패 후에 스스로를 탓한다. 운이 없었다. 사람을 잘못 믿었다. 그 말들 속에는 냉정함이 없다. 그건 감정의 언어다. 냉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나는 삼성의 수많은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았다. 그때마다 회의실에서 터져나온 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였다. 우리는 실패를 분석했다. 분석은 아픔을 덜어주지 못하지만 다음 성공의 지도는 만들어준다. 냉정하게 본 실패는 스승이 된다. 감정으로 본 실패는 상처로 남는다. 사람들은 종종 상처를 자랑처럼 떠올리지만은 그건 아무 의미 없는 해상이다. 상처는 치유되어야 하고 실패는 분석되어야 한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지지 마라. 10번의 실패에서도 배운다면은 그것은 성공이다. 실패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다시 도전하지 못한다. 반면 실패를 숫자로 기록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난다. 냉정함은 실패를 감정이 아닌 정보로 본다. 그때부터 인생은 바뀐다. 감정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함께 줄어든다. 두려움이 줄면은 행동은 명확해진다. 나는 위기 속에서 늘 냉정하려 했다. 언론의 비판, 시장의 의심, 내부의 혼란, 모두가 흔들릴 때 나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끝까지 차가운 머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리더의 냉정함은 조직의 생명선이다. 감정이 휘몰아치는 파도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의 판단이 방향을 잡는다. 그것이 바로 냉정한 자의 책임이다.
나는 늘 말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감정은 순간에 반응하지만 냉정함은 시간을 본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오늘을 채우려 하고 냉정한 사람은 내일을 설계한다. 사람들은 조급함을 성공의 증거로 착각한다. 빨리 움직이고 빨리 결정해야 유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리더는 멈춤의 힘을 안다. 판단이 흔들릴 땐 먼저 서두르지 않는다. 시간이 감정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 기다림 속에서 방향이 보인다. 나는 삼성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며칠을, 때로는 몇 주를 아무 말 없이 보냈다. 사람들은 답답해했다. 회장님, 결정을 미루시면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나는 안다. 기회는 기다림 속에서도 잘한다는 것을. 조급한 사람은 순간을 잡지만 냉정한 사람은 흐름을 잡는다. 부자는 감정을 믿지 않는다.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언제나 기다릴 줄 아는 자다. 폭풍 속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항해사도 방향을 잃는다. 그래서 냉정한 부자는 폭풍이 지난 후에 움직인다. 감정이 아닌 시간의 리듬을 읽는 것이다. 나는 젊은 날 한 일본 기업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이건희 씨, 돈은 기다림의 대가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 평생 남았다. 사람들은 투자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얼마나에 집중하지만 나는 언제에 집중했다. 냉정함이란 결국 시간을 믿는 용기다. 조급한 자는 감정의 노예가 되고 냉정한 자는 시간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시간의 주인에게 불을 건넨다. 나는 젊은 시절 관찰이란 단어의 무게를 몰랐다. 그저 열심히 보고 열심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깨달았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느냐였다. 사람들은 가까이서만 세상을 본다. 그래서 감정에 휘말리고 일에 빠져 방향을 잃는다. 나는 늘 거리를 두었다. 한 걸음 물러서야 전체가 보인다. 그 거리감이 냉정함을 낳고 냉정함이 통찰을 만든다. 삼성이 위기를 맞았던 어느 날 모두가 지금이 한계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듣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은 현재를 보고 있었고 나의 눈은 흐름을 보고 있었다. 냉정한 관찰은 순간이 아니라 변화를 본다. 나는 자주 말했다. 리더는 눈앞을 보지 말고 구조를 봐야 한다. 감정은 현재에 묶이지만 냉정은 구조를 파악한다. 감정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한다면 냉정은 원인과 결과를 계산한다. 냉정한 사람은 세상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분석한다. 좋고 나쁨의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이건 싫다, 저건 좋다는 말 뒤에는 언제나 감정이 숨어 있다. 그러나 냉정한 자는 묻는다. 왜 그런가? 그 한 문장이 사고의 깊이를 바꾼다. 나는 인간을 볼 때도 같았다. 겉모습보다 습관을 봤고 말보다 행동을 봤다. 감정은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지만 관찰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든다. 그 차이가 리더와 평범한 사람을 가른다. 냉정하게 본 세상은 다르다. 그곳엔 우연이 없고 이유만 있다. 그 이유를 읽는 사람이 결국 불을 만든다. 리더의 자리는 언제나 외롭다.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없으면 냉정함도 유지되지 않는다. 나는 수많은 회의실에서 수십 명의 임원들과 마주 앉았지만 결국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는 언제나 혼자였다. 사람들은 리더십을 화려하게 포장하지만은 그 본질은 고독에 대한 인내다. 냉정한 판단은 외부의 박수가 아니라 내면의 침묵 속에서 태어난다. 나는 늘 두려웠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수록 그 존경이 나를 둔하게 만들까봐. 리더가 감정에 젖으면은 조직은 감정에 끌려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늘 내 마음을 의심했다. 지금의 판단이 옳은가? 아니면 단지 외로움을 피하려는 변명인가? 냉정한 리더는 외로움을 선택한다. 그 외로움 속에서만 자기 확신을 다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들이 떠들 때 침묵하고 모두가 확신할 때 의심하는 자, 그가 진짜 리더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결정은 회의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회의는 의견을 모으는 곳이지 결정을 내리는 곳이 아니다. 결정은 언제나 혼자 있는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 시간 속에서 감정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진실만이 남는다. 냉정함은 외로움의 부산물이다. 사람과 거리를 두고 세상과 충돌하며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나는 그 외로움 속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을 다시 세웠다. 냉정한 고독은 고통스러웠지만은 그 고통 덕분에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온기보다 판단의 명료함이다. 냉정함은 인간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미를 지킬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방패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감정이 사명을 이길 때입니다. 감정은 인간을 따뜻하게 만들지만 사명은 인간을 단단하게 만든다.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도 냉정한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늘 내 자신에게 물었다. 이 결정은 나를 위한 것인가? 회사를 위한 것인가? 냉정한 사람은 이 질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조직과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면 과감히 자신을 버릴 줄 안다. 그것이 사명이다. 나는 사명감이란 단어를 믿었다. 사명은 열정보다 길고 감정보다 무겁다. 사람들은 순간의 흥분으로 결정을 내리지만 냉정한 자는 시간과 역사를 본다. 이 결정이 10년 뒤에도 오를까?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감정을 정리한다. 삼성이 세계와 싸우던 시절 나는 수없이 욕을 먹었다. 냉혹하다는 평가도 들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차가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 차가움 속에서만 조직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사명은 해야 하는 일을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이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사명은 흐르지 않는다. 사명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이다. 냉정함은 바로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한 의지다. 감정이 무너질 때조차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만이 끝까지 길 위에 남는다. 나는 돈보다 무거운 단어가 하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신뢰였다. 냉정한 판단은 결국 신뢰를 쌓기 위한 과정이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순간은 따뜻하지만 결국 관계는 불안해진다. 그러나 냉정하게 결정하면 처음엔 차가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존중을 얻는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 그렇게 원칙적으로만 하시면 인간미가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인간미는 감정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온다. 냉정한 사람은 원칙을 지킨다. 그 원칙이 때로는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그는 변명하지 않는다. 원칙은 감정보다 오래가고 원칙을 지키는 자만이 신뢰를 얻는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신뢰는 따뜻한 말이 아니라 냉정한 선택의 결과다.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위해 감정을 나눈다고 믿지만 진짜 관계는 냉정한 판단 위에 세워진다. 이익보다 신의를 택할 줄 알고 감정보다 책임을 우선시할 줄 아는 사람, 그가 품격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이익을 보았다. 그러나 돈보다 귀했던 것은 이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는 한마디였다. 그 말은 세상 어떤 부보다 강했다. 냉정한 결정이 그 말을 만들어 주었다. 냉정함은 인간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뢰를 지켜내는 도구다. 감정은 순간을 채우지만 냉정은 시간을 쌓는다. 그 시간이 쌓여 품격이 된다. 나는 평생을 걸쳐 그것을 배웠다. 냉정하게 사는 것은 냉혹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따뜻함을 지키는 길이다. 위기는 언제나 감정의 폭풍을 몰고 온다. 두려움, 분노, 혼란, 그리고 절망, 이 네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대부분의 사람은 판단을 잃는다. 그러나 냉정한 자는 그 순간을 기다린다. 나는 위기 속에서 늘 배웠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은 단지 경영 전략이 아니었다. 인생의 원리였다.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은 위기를 불행으로 기억하지만은 냉정한 사람은 그것을 계단으로 쓴다. 삼성이 흔들릴 때 나는 가장 먼저 마음의 온도를 낮췄다. 사람들이 불안해할수록 리더는 냉정해야 했다. 누군가는 폭풍 속에서도 바다의 흐름을 읽어야 했기 때문이다. 위기의 본질은 공포가 아니다. 그건 집단 감정의 폭발이다. 그래서 위기를 이기는 사람은 항상 감정보다 한 박자 늦게 반응한다.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서 현실이 비로소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냉정한 선택은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살렸다. 감정은 불을 지피지만 냉정함은 길을 비춘다. 많은 사람은 위기를 피하려 한다. 그러나 냉정한 사람은 위기를 관찰한다. 그 안에서 구조를 보고 틈을 찾는다. 위기는 언제나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자를 삼키고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자에게 보상을 준다. 나는 늘 그렇게 믿었다. 위기란 결국 냉정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이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감정이 아닌 판단으로 움직이는 자뿐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잃었다. 돈도 사람도 명예도. 하지만 나는 그 손실들을 후회하지 않았다.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그 모든 잃음은 결국 더 큰 얻음을 위한 과정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손해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항상 지금의 유리함에 매달린다. 반면 부자는 손해를 계산한다. 손해의 크기보다 손해가 만들어낼 다음 기회를 본다. 냉정한 사람은 안다. 오늘의 작은 손해가 내일의 거대한 이익이 될 수 있음을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싸움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지 않으려 하지 마라.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승리다. 감정적인 사람은 지면 안 된다에 집착하지만 냉정한 사람은 언제 멈춰야 하는가를 계산한다. 나는 기업 경영에서도 그 법칙을 지켰다. 이익이 나도 철수할 때가 있고 손해가 나도 버텨야 할 때가 있었다. 그 결정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이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확신이다. 냉정한 사람은 이길 때조차 불안해한다. 왜냐하면 승리의 순간이 바로 가장 많은 실수를 낳기 때문이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이건희 지금의 성공을 의심하라. 그 의심이 나를 살렸고 삼성을 살렸다. 손해를 피하려는 사람은 늘 작아진다. 하지만 손해를 감내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큰 흐름 속에서 움직인다. 냉정함은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다. 돈은 냉정한 자에게 모이고 감정적인 자에게서 떠난다. 왜냐하면 돈은 감정보다 예측 가능한 마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나는 불을 단 한 번도 소유로 정의한 적이 없다. 불안 가진 것이 아니라 통제할 줄 아는 힘이다.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냉정한 사람은 적게 가져도 평온하다. 왜냐하면 그는 소유보다 방향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말을 했다. 돈은 도구다. 도구를 휘두르지 못하면 도구에 휘둘린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쌓는 일이 아니라 돈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다. 냉정한 사람은 돈을 쫓지 않는다. 대신 돈의 흐름을 읽고 기다린다. 삼성이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었던 이유도 단순했다. 우리는 시장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우리는 냉정하게 확장했고 모두가 들떠 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물러섰다. 그 냉정함이 결국 부의 방향을 바꾸었다. 감정은 불을 단기적으로 모이게 하지만 냉정함은 불을 장기적으로 유지시킨다. 이건 단순한 재테크의 법칙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진리다. 불은 결국 스스로를 얼마나 다스리느냐의 문제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냉정해진 게 아니다. 냉정했기 때문에 돈이 따라왔다. 감정은 순간을 불태우지만 냉정은 시간을 지배한다. 그리고 부는 언제나 시간의 편에 선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만은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열정은 시작의 불꽃일 뿐, 그 불꽃을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은 냉정함이다. 진짜 부는 숫자 위에 있지 않다. 그것은 선택의 순간마다 감정을 이긴 그 사람의 의지 속에 있다. 나는 늘 생각했다. 사람은 결국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가? 돈은 사라지고 건물은 무너진다. 그러나 생각은 남는다. 냉정하게 살았던 내 인생의 이유는 그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감정으로 쌓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흩어진다. 그 순간은 뜨겁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하지만 냉정함으로 세운 원칙은 세월이 흘러도 형태를 잃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은 유산이었다. 나는 자식에게,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물려주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다. 판단의 기준이다. 냉정한 사고의 습관, 흔들리지 않는 눈, 감정보다 긴 호흡을 가진 마음.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부였다. 사람들은 부자의 상징을 규모로 본다. 그러나 나는 지속성으로 봤다. 잠시 번쩍이는 부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 하지만은 수십 년, 수대 거리에 걸쳐 남는 부는 냉정함으로 관리된 생각에서만 태어난다. 나는 한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삼성은 나의 것이 아니라 시대의 것이다. 그 말 속에는 냉정한 거리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 거리감 덕분에 나는 회사를 지킬 수 있었다. 감정으로 회사를 붙잡았다면 삼성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냉정한 인생은 외로워 보인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진짜 자유가 피어난다. 감정의 굴레를 벗어나 사명과 책임으로 사는 삶, 그것이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었던 품격이었다. 유산이란 결국 사람이 남긴 방식이다. 냉정한 방식으로 산 사람은 그가 떠난 후에도 세상을 바꾼다. 사람들은 종종 나를 차갑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내 마음이 식었다고 느낀 적이 없다.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다. 그건 마음의 질서다. 감정은 파도처럼 일렁이고 그 파도에 휩쓸림은 결국 스스로를 잃는다. 냉정함은 그 파도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 흔들려도 가라앉지 않고 흐름이 거칠어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엔 뜨거웠다. 성공에 대한 욕망, 완벽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이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불은 오래 타지 못한다. 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자다. 그 불을 다스리는 힘이 바로 냉정함이었다. 냉정한 삶은 냉혹한 삶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마음을 오래 지키는 길이다. 왜냐하면 감정은 순간에 온기지만 냉정함은 온기를 지속시키는 균형이기 때문이다. 나는 늘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건희 사람을 사랑하되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결정을 내리되 정의감에 취하지 마라. 냉정함이란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절제였다. 부는 단지 돈의 양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질서가 만들어내는 결과다. 감정으로 번 돈은 감정으로 사라지지만은 냉정함으로 번 부는 세월이 지나도 남는다.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이해했다. 냉정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진짜 부자는 마음이 조용한 사람이다. 그의 눈에는 욕망보다 통찰이 있고 그의 손에는 소유보다 방향이 있다. 냉정함은 인간을 차갑게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마음을 정돈하는